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인텔 주주 여러분들. 지금 AI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자, 미국과 엔비디아는 지금 최근에 인텔을 앞세워서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에서 사실상 글로벌 표준 AI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민간과 정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10%의 지분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했으니 이것은 민간과 정부가 결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영상에서 이 연합 단순한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실적과 주가 모멘텀으로 직결될 수 있고, 더불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넓이 영역에서 살펴봤을 때 그 수혜주까지 살펴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내용, 중국의 스타게이트, 이 스타게이트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우후와 양쯔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무려 중국에서 53조 원이라는 데이터 센터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맞불을 놓게 되면서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하웨이, 캠브리콘, 이 중국 내 제조업체랑 협력을 해서 UV 메시 기술로 AI 클러스터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쪽으로 최대 효율을 노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 관련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AI 기업 경쟁들이 올해 무려 40%나 가까운 40%에서 90%까지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AI 컴퓨팅을 두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국가와 국가 단위의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테슬라까지 전체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GPU를 대규모 활용을 하고 자체 칩 개발을 하면서 미국 내에 생태계 공급망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영상에는 이 실제 데이터 센터의 지도와 그리고 기술 로드맵, 그리고 중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앞으로 패권 구도의 수혜는 본격적으로 누가 될지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패권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과 그 이유를 좀 정리해드리고,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방향성을 찾아서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소식이었죠. 중국판 스타게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텍사스 스타게이트에 맞서서 중국이 중국판 스타게이트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텍사스는 이게 거의 7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중국도 못지않은 투자금을 내놓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53조 원 메가 클러스터를 데이터 건설을 투자하는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 격차만 놓고 보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큰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미국은 75% 정도 따라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15% 정도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중국은요, 국가 위주로 필두로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의 파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도를 유출을 해봤을 때 기술 혜택을 누가 받고 있고 미국은 성장을 따라잡힐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국 같은 상황, 이렇게 흩어진 서버팜을 통합 인프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후 대규모 메가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조달비를 최대 30%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상 컴퓨터를 만들기 시도를 합니다. 자원을 연결해서 기술 속도로 최대치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컴퓨팅 파워, 반도체 기술, 이거를 국가 프로젝트를 빅테크 합동을 해서 맞불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우후 프로젝트는 우리는 제재 이거 극복할 수 있어, 엔비디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선전 효과로 산업 투자의 관점에서 기대감이 한참 끌어오는 가운데,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와 인텔 이렇게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져요. 당연히 또 중국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자국 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자, 그러고
압박을 받는 쪽 잠깐 말씀을 드리면 AMD랑 브로드컴이 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국가적인 상황이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방향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어떤 것 때문에 싸우고 이 포지션에서 정말 이 수혜를 일직선으로 받을 수 있는 물줄기를 따라가야 투자의 방향이 보이니까 이 흐름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앞서 먼저 미국이 한번 쳤죠. 엔비디아와 인텔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 AI 표준을 만들려고 한다. 그게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고 이번에 중국의 소프트웨어 스타게이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될 게 일단은 엔비디아가 인텔에 돈을 넣었죠. 4% 인수를 하게 되면서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CPU, GPU를 묶은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젠슨왕이 우리 인텔 CPU가 매우 큰 고객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인텔 제품을 대규모로 사서 쓰고 인텔 칩을 CPU 기술을 얹겠다라는 의미를 가져왔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미국 정부를 필두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텔에 미리 이 투자금이 들어갔던 보조금과 지분이 들어갔었던 미국 정부의 차원에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 관점에서 민간과 민간인 엔비디아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력적으로 결속시키겠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최근에 스타게이트 발표를 중국이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한가? 기술적인 대립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표준화 CPU랑 GPU를 표준화를 하면 엔비디아, 인텔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일단은 미국 내 안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와 인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브로드컴이랑 얘네가 좀 딸리게 되나요? 이런 질문에는 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I랑 CPU가 자, 여기 서버용 각각 1위를 가지고 있죠. 얘네가 한 손에 쥐면 당연히 이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큰 틀에서 미국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 범주 안에서 아마 놀까 싶을 거고 그 후순위로 자연스럽게 AMD랑 브로드컴이 이 순위에 밀려나게 됩니다. 점유율 싸움. 결국에는 국가적인 싸움이 되는 순간 큰 잠룡과 잠룡들이 대결하는 구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후순위에 있는 기업들은 좀 밀리게 되는 구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약간은 밀릴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엔비디아, 인텔이 이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반도체랑 AI, 군사 정보, 이 안보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스타게이트 대규모 투자가 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인프라급 대응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칩이랑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부 수요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보조금을 막 투하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엔비디아와 인텔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 좀 생각하고 이렇게 내다보는 쪽도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이 패권 싸움에서 국가 대 싸움으로 가면요. 자국 생태계 중심을 먼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글로벌 교역에서 유지, 기술 발전이 먼저기 때문에 여기에 1등을 밀어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생태계가 양분화되는 이 시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표준화가 굳어지게 되면서 그 기업 내에서 미국 내 기업에서 양극화는 또 심해지고 미국과 중국과 패권 싸움과 양극화 강해질수록 미국 내에 몰아주기가 심층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구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할 기업 그리고 떠올라야 될 기업도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왜? 엔비디아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에서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도 중국에 공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테슬라 쉽게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인데요. 자, 왜 이러냐면요. 일단 테슬라의 본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본질은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AI입니다. 그러니까 AI 틀 안에서 테슬라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 또한 전기차 회사로 알려있지만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전환하고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핵심은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그 핵심 속에 있다라는, AI 핵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또한 AI 슈퍼컴퓨터 디오지오를 직접 개발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GPU도 여전히 대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접점 그리고 엔비디아의 접점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의 주주 여러분이라면 어떤 포인트를 캐치해야 되느냐? 엔비디아와 인텔이 AI 패권을 잡느냐, 그리고 중국 자체 생태계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연결 개발 속도와 직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다? 지금 중국 시장과 테슬라 시장을 보게 되면 이 테슬라의 매출 한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AI 인프라 칩이랑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키워서 엔비디아 칩을 수입 제한을 하게 되면 미국산 GPU를 줄이려는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중국 내에 자율주행 훈련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캐파가 로보택시 시장이 확 늘어나게 되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시고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셔라.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냐? 지금 중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은 왜 악담을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위험 변수를 미리 좀 체크를 하고 이것들이 얼마만큼 방해 요소가 되는지를 미리 대비하고 투자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를 점검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 엔비디아 칩 자체를 제한을 하거나 GPU 의존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훈련이 조금 어려워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유비메시 같은 이런 분산 GPU 성능을 높이게 되면은 중국 내 서버 파트너를 통해서 AI 학습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조금 양분화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 테슬라 전체는 이게 미국과 중국 양쪽 인프라에 동시에 의존하는 구도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 수혜를 고스란히 그쪽 이제 파트에서는 반도체 시장에서 1순위로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테슬라는 엮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염두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뭐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이거 똑같은 상황이라도 테슬라 주가가 로보택시로 치고 올라갈 때는 이거는 전혀 악재로 반영이 되지 않다가, 만약에 이제 깊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 테슬라 주가에 이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미리 점검을 하고 가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금 체크를 하고 가자.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마냥 악재만 있느냐? 전 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중국이랑 엮였을 때 이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엔비디아랑 인텔이 동맹을 통해서 테슬라 연결고리를 또 찾는다 보면은 테슬라의 디오지오 칩이 이 자사 설계이긴 한데 이게 여전히 CPU, GPU 보완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랑 인텔이 통합 플랫폼을 내놓게 되면 테슬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오지오 독자 노선을 강화한다든지 이 둘 중에 엔비디아 인텔 조합을 채택을 하게 된다든지, 어쨌든 어떤 쪽으로 기속시키냐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를 해 두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요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저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심화가 될 텐데, 여기서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의 입장에 따라서 크게 갈릴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보게 되면 테슬라는 미국의 전기차 대표 기업이면서 소비자 인프라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엔비디아, 인텔, 테슬라 축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AI 생태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까지 같이 염두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AI 축은 상당히 견고해질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미국에 흡수되게 되기 시작하면서 요것들이 좀 보완되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조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엔비디아 투자자라면은 전략적인 동맹이 있죠. 미국 정부를 필두로 엔비디아 GPU와 CPU를 결합해서 글로벌 표준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니까 엔비디아 시장 독점력을 보장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양강 구도로 갈수록 국가 안보 프로젝트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발표했던 이슈는 이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밀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는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AI 인프라 생태계 기본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인텔과 엔비디아를 같이 묶어서 보는 관점을 조금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상황은 엔비디아 칩이 막히게 되면서 자급자족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중국 쪽 기업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자, 이런 기업들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기업들 찾아보시면 된다. 하지만 일단은 이 속도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우 이제 15% 정도 중국이 따라왔고요.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속도도 빠르다는 거 중국 기업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주주 관점이라면은 이 부분 워낙 시장을 점유율하고 있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이 관점에서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럼 엔비디아는 이쪽 순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이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이 핵심이죠. 여기에 뭐다? AI 인프라 컴퓨팅이 파워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 구축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냐에 따라 약간 중간자조 입장이긴 한데 분명히 중국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 20%나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중국 내에서 AI 학습이나 로보택시 현지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방향성을 열어두냐에 따라 달랐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변수가 있지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향에 있어서 뭐 양강구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큰 틀에서는 AI로 갈 겁니다. 뭐 나눠먹기 시기라고 하더라도 큰 시장에서 몰아주기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인텔과 엔비디아 이 단순한 기업 협력을 넘어서 미국의 AI 패권을 고착화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인텔과 엔비디아가 있고요. 중국의 스타게이트, 중국판 인프라와 자급칩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인프라의 소비자, 독재 개발로서 어느 쪽으로 플랫폼을 쓰냐에 따라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상용화 속도가 얼마나 가팔라질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것들, 이슈들 양강구도로 재편될 때 어떤 쪽으로 신냉전 구도로 확산 중인 이 시점에서 한가운데 있는 기업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주가, 엔비디아는 항상 성장할 거야.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할 거야 라는 기업들, 우리가 좋은 기업들을 골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을 그때 상황과 방향성을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못 잡아드렸던 부분 엔비디아는 지금 180선 170선을 저점을 다지면서 지금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힘이 강하게 되면 저희가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지지 구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시나리오도 올라가게 되면 강한 상승이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번 아이온큐, 엔비디아, 테슬라 위주로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개미털기를 한번 진행을 하고 다시 또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450달러 선에서 시원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거 막 끌어올리는 흐름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타점과 리포트는 저희가 매일매일 방향성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밑에 보시면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여기 리포트 저희가 정리를 해놔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타점까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읽어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질 좋은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미리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안목까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밖에 뭐 테슬라, 엔비디아 궁금한 내용이나 뭐 이런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또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